라운드 테이블의 좌장을 맡은 영남대학교 박주원입니다. 사실 라운드 테이블이라 함은 각자 지정된 주제, 지정된 토론을 좀 넘어서서 자유롭게 논박하고 싶은 논점이든지 더 보완하고 싶은 논점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말한다는 자리이고, 사실 두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석하든 아니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어찌됐든 이것이 발생하게 되는 현실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라고 하는 제도로 묶일 수 없는 혹은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의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고, 사실은 그것은 더 근원적으로는 IMF 구조조정 이후에 이제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로 묶여왔던 노동 고용관계가 더 이상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파편적인 그런 형태의 개인 삶의 생존의 형태를 창출해냈다는 것, 이것과 포퓰리즘은 분명히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조금 마지막에는 좀 더 자유롭게 민주주의와 포퓰리즘과의 관계 설정, 혹은 이것이 떠오른 어떤 집안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는 어떤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문제의식과 주제 속에서 좀 자유롭게 손들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적 포퓰리즘 또는 좌파적 포퓰리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포퓰리즘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우리한테 있다면, 아까 박성진 박사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팬텀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있다면 뭐 어떻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 내용과 형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형식이라고 하면 그것이 대중운동이고, 근데 대중운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틀 내에서는 그것이 법을 넘어서느냐 아니냐가 있겠죠. 그런데 법을 넘어서지 않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은 그냥 민주주의 대중운동이에요.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거는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부르는 거고,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용으로 있겠는데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복지,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의미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당연히 여러 계층들이 제기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더 많이 국가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저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인가 하면, 민주적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할 때 전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뭐가 그런 포퓰리즘인지, 저는 오히려 만약에 정말 법적 틀 안에 머무르는 광범위한 대중운동,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일반적으로 보다 저소득 또 불평등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얘기한다면 저는 그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좌파들이 포퓰리즘에 엔게이지해야 된다, 또는 포퓰리즘에 좀 더 개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주제들에서 보수 정당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정당도 다 이미 엔게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도대체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뭘 얘기하는가, 우리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되지 않는가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이어서 같이 생각해볼 그런 코멘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준비한 아까부터 생각한 점인데, 그 영화 중에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하고 그 데니 드비토가 나오는 트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고,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인데, 우성을 우리는 민주주의라 부르고 열성을 포퓰리즘이라 부르는 현상과 관계 지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대한 우리 태도 중에는 윤리적인 그 정치적 고려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모였는데 좀 보기 싫으면 포퓰리즘이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참여냐 동원이냐 이런 판단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저는 태생부터 포퓰리즘과 민주주의가 쌍생어를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념에 대해서 탈이념적 접근을 하고 이념을 우리가 죄악시하면서 마치 포퓰에다가 이즘을 붙여서 포퓰리즘을 해서 이거 이념적이고 맹목적이고 뭔가 정치적인 그런 거로 간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둘이 바꿔가면서 서로 악역을 맡아왔다. 지금도 그런
그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첩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수사나 프레임이 있고 진짜 실체가 있다면 어디까지 있고 이게 좀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니안 컨스티튜션에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체를 다수의 지배라고 늘 하는데 정확히는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지배다 이렇게 고쳐 말하는 것을 보면서 다수나 소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엄청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국면에 따라 매우 모호하거나 귀에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더 많은이라는 더 적은이라는 것도 굉장히 혹시 도구적으로 쓰이거나 상대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개념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저는 정치적 개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의 원형이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해나가자라고 말씀드렸을 때만 다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원초적인 대중들의 그 불안에 대응하는 그런 정치적 시도, 즉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하는가가 민주주의를 향하느냐 아니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저는 선거와 정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현대 민주 포퓰리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선거와 정당이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부르주아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정치 질서인데 마치 우리는 이것이 유일하게 합의된 정치 질서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좌파들도 자신들의 자원을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자원이라는 것이 아주 노골적이게 얘기하면은 선거 자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건 뭐냐? 약간 급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르주아 정치에 대응하기 위한 좌파 정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이 동원하는 자원이 부르주아의 핵심 자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부르주아는 그 자원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좌파 정치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좌파 정치, 그 주류 좌파 정치라고 하는 사람들, 진보 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반부르주아적인 혹은 대한 정치적인 자원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결국엔 아직 어느 방향으로도 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자원을 동원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이 포퓰리즘이 더 좋은 정치로 가느냐 아니냐라는 식의 고민을 지금 짧게 해봤습니다. 사실 촛불 집회라든지 이러한 대중운동,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어떤 불만에 대한 표현, 운동 이런 것들을 그냥 포퓰리즘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게 포퓰리즘인가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런 포퓰리즘이 하나의 현상인데 이것이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포퓰리즘 자체가 뭐가 미완의 어떤 움직임들을 다 모아서 포퓰리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민주주의는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가 사실은 궁금했고요. 저의 해석으로는 사실은 저는 선생님은 민주적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포퓰리스트 민주정치가 있고 그다음에 대의 민주정치가 있다.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지금 근대에 가장 보편화되고 한 규범화된 민주주의로서의 대의 민주주의가 있고 또 다른 민주주의 어떤 정치 문법으로서의 어떤 포퓰리스트 민주주의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께서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움직임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민주주의, 원하던 민주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향하시는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인지라는 것이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다른 보수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보수주의를 비롯해서 사회주의라든지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포퓰리즘이라는 옷을 다시 걸쳐 입고 그 자유주의적인 옷을 입은 대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사회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대안을 창출하는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좀 연장이면서 지금 안 그래도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좀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의 경우에는 관심 있는 게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현상, 그것이 얼마나 실체성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전 확신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의 경우에는 포퓰리즘이라는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언어 사용 사태나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우리들의 정치적 문법이나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그러한 정치를 관찰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등 그 맥락과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사실 폭민의 양성을 만약에 포퓰리즘의 이름으로 비난한다면 저는 그것은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모두가 주인이어야 할 정치체에서 예외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생존의 권리, 정치행위의 권리를 배고프지 않게 차등 없이 나눠 갖게 하는 것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표를 얻기 위한 대중 현혹적인 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맥락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적어도 한국의 그냥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일체의 진보적 정치행위나 정책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굉장히 숨막히게 답답해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포퓰리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폭민 민주주의, 우민 정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보 정치의 길을 가시려는 분들에게 그 이름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본인들도 위축된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그 진영에서는 공격을 하죠. 너는 사회주의자다, 시장주의자. 우리가 아는 대의민주주의 현실에서 소수 엘리트나 직업 정치인들은 폭민적 성격이 과연 없느냐? 그들이 균질하게 수준이 높거나 정직하고 정의로운 적이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개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라는 것이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대중영합주의로 이퀄시켜서 그것을 밀어버리는,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귀결이 탈정치화 혹은 도구화라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부터 좀 다시 재성찰, 재고, 재관련, 재구성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만은 견지되는, 이 학술대회에서 그래도 견지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이름을 앞에 1세션에서는 좀 더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개념사적인 것에서 좀 고민을 하셨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좀 더 역사성을 가지고 그 수사나 그 담론이 뜨게 된 역사성이나 현실성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변하면서 변치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있으면서 또 그럼에도 물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개인들의 출현들, 이 부분들을 우리 정치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떤 구성으로 묶어줘야 될 것이냐, 어떤 이름으로 불러줘야 될 것이냐, 그게 뭐 민주적 포퓰리즘이든 또 다른 민주주의건 아니든 참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고, 이 한 학술대회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이 정도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계속 컨티뉴드 라고 하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마치면서 저희 사상학회 이 자리를 또 마련했던 공동 주최자로서 학회장이신 장현근 쌤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조 발제자를 포함해서 6분의 발표를 해서 총 7분의 발표를 좀 진지하게 듣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토론하시는 걸 보면서 크게는 두 가지더라고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포퓰리즘처럼 정의되지 않는 개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다가 첫 번째 얘기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은 더 나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위험한 얘기를 꺼냈으나 오늘 선생님들 얘기를 종합해서 조금 더 사회에
포퓰리즘의 정의가 뭐다라는 것을 던져주기만 한다면 우리 학술회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 포퓰리즘의 우리 논의가 더 발전된 논의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학술회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